반갑습니다. 오늘 교과서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9쪽을 한번 펼쳐볼까요? 교과서 79쪽에 보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봤던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 라는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함께 채워보겠습니다. 친구가 옆구리를 간지릴 때와 벌레가 팔 위를 기어갈 때의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되어 있지요. 이제 우리가 간지럽다고 느끼는 감정 혹은 촉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웃음이 나는 간지럼과 그 다음에 벌레가 기어갈 때 느끼는 조금 긁고 싶어 하는 가려움이 있다라고 나누어서 그래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빈칸에 간지럼 그리고 가려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그렇다면 간지럼을 왜 타게 되었는지 이유도 그래서 나와 있었습니다. 간지럼은 가까운 사이, 그러니까 친밀한 사이에 조금 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유대감을 끈끈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서 취약한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는 거라고, 간지럼을 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간지럼이 왜 내가 직접 탈 때는 웃음이 나지 않을까라고 학생이 질문하고 있네요. 이 질문에 대한 내용도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간지릴 때는 얼마나 간지는지, 언제까지 간지는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간지럼은 그렇게 간지럽지 않다, 웃음이 나지 않는다 라고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80쪽 넘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윗부분에 학습활동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면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 라는 글은 간지럼의 특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 글이다. 설명문이다. 그래서 사용된 설명 방법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은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1번에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가려움과 간지럼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보자. 아까 앞에서 봤던 것과 비슷하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학습지에도 해당 내용이 있는데 학습지 참고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면 가려움은 몸 전체의 피부에서 아주 약한 움직임으로 발생함. 그리고 곤충이나 기생충처럼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있으면 그 해로운 것들이 우리를 피해주지 않게끔 막기 위해서 느끼게 된다. 가려움은 몸 전체에서 그 다음 해로운 것을 막기 위해서 느끼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웃음이 나는 간지럼에서는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발생하고 가려움보다는 조금 더 강한 촉감 때문에 생긴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려움이 몸에 해로운 것을 막기 위해 느끼게 되는 것과 달리 간지럼은 유대감을 증진하고 우리 몸에서 약한 부분 혹은 취약한 부분의 방어학습을 위해서 느끼게 된다. 방어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 느끼게 된다라고 가려움과 간지럼을 서로 비교해서 대조해서 한번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내려와서 간지럼의 특성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간지리는 자극인데 왜 내가 할 때는 웃음이 나지 않을까요? 왜 내가 간지르면 왜 웃음이 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나를 간지리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지럽히는 것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서로 관련이 된다라고 정리해 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적어 봅시다. 간지럼과
예측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간지럼을 타는지 타지 않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 방법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내가 나를 간지릴 때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하면 웃음이 나지 않는다.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어떤 결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원인과 결과가 묶인, 다시 한번 원인과 결과가 묶인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과라고 하나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 간지럼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를 말해보자 라고 적혀 있네요. 간지럼 관련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 교과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지럼 연구의 의의라고 적어 놓으면 되겠고요. 교과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 가지가 총 나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힐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몸을 움직이는 것과 우리가 느끼고 인지하는 것 사이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 통합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 내가 나를 간지럽힐 때는 웃음이 나지 않는 것을 참고하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간지럼을 연구하며 배울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공지능에도 이러한 간지럼 연구가 활용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을 거예요. 인공지능의 활용. 이렇게 세 가지를 간지럼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로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었으면 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여러 번 했던 내용이 이제 나오네요.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파악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총 8가지 설명 방법이 나와 있네요. 한번 간단하게 내용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의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밝혀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개념이 뭔지 얘기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충분히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예시는 내용과 관련된, 현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이해를 도와준다. 예시. 그 다음에 비교와 대조. 비교는 둘 이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드러내주는 것을 바로 비교라고 하고, 비슷하거나 공통된 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비교. 반면에 차이점, 다른 점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대조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과 분류에 대해 설명이 있는데 이때 구분은 추가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구분이라고 하고, 반면에 분류는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으로 가는 것을 바로 분류라고 합니다. 잠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가 분류와 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잠시 옆으로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에는 시, 소설, 수필, 희곡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 문학, 그 다음에 시, 소설, 수필, 희곡 중에 문학은 시, 소설, 수필, 희곡을 포함하는 큰 개념입니다. 이런 걸 바로 상위 개념이라고 말해줍니다. 반면에 시, 소설, 수필, 희곡과 같은 것은 문학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문학에는 시, 소설, 수필, 희곡이 있다 라고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내려갈 때는 바로 구분이라고 불러주고요. 반대로 시, 소설, 수필, 희곡을 문학이라고 한다라는 식으로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으로 올라갈 때에는 분류라고 불러줍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선생님 설명 반복해서 들어보고 이해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구분과 분류는 상위에서 하위로 가는지 하위에서 상위로 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인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과는 어떤 대상을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본다. 뭐 때문에 뭐가 되었다.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이 되었다와 같이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분석은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나는 구분과 분석이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질문하러 오세요. 이제 설명 방법, 그래서 무엇이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간지러운 느낌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간지럼입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지금 간지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지러운 느낌은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려움이고 두 번째는 간지럼입니다. 간지러운 느낌이라는 상위 개념을 그 속에 포함된 가려움, 간지럼과 같은 하위 개념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 방법을 바로 구분이라고 불러줍니다. 가에서는 구분이 쓰이고 있었고요. 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는 설명하기 쉽습니다. 왜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을 때에 몸에 해로운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몸에 해로운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원인 때문에 특정한 결과가 나왔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합쳐서 인과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는 인과라는 설명 방법이 쓰이고 있어요. 조금 더 같이 볼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라고 적혀 있는 다를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간지릴 때에는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남이 나를 간지릴 때는 예측할 수가 없다. 라고 적혀 있네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예측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정한 부분의 차이점, 다른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다른 점에 대해서 둘 이상의 대상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방법을 대조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남이 나를 간지리면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 정보가 없어서 라는 원인,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 라는 결과.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서는 인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조와 인과가 다에서 나타나고 있네요. 한번 정리해 놓읍시다. 그 다음 넘어가서 82쪽 보겠습니다. 82쪽에 보면 가와 다 외에 설명 방법이 사용된 부분을 그래서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학습지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있는 김에. 가려움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등 가려움과 관련된 피부 질환이 많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와 같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활용해서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도와주는, 다시 말해서 독자의 이해를 예를 통해서 높여주는 예시가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려움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라는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왜 가려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했느냐? 그 이유는 피부 질환이 많고 그게 다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견디기 어려운 피부 질환이 많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인과도 쓰이고 있네요.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쓰다 보면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처음, 중간, 끝으로 글을 나누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된 설명 방법을 중심으로 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전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설명 방법에 대해 흥미를 조금 이끌어주고, 다음 설명 대상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간지럼이었고요. 중간 부분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려움과 간지럼의 차이,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 그 다음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간지럼이라고 적혀 있네요. 간지러운 느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가려움, 두 번째는 간지럼입니다. 간지러운 느낌을 가려움과 간지럼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구분이 사용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 가려움과 간지럼 사이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이점에 대해 얘기해주는 대조가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 밀접한 사이에 유대감을 높여주고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방어 능력을 학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지럼을 타게 됐지요. 다시 말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지럼을 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원인과 결과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과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내가 나를 간지리는 것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이 중간 3부분에 있었고요.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나를 간지리는 것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예측 가능함, 예측 불가능함.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잘라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 마찬가지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지럼을 탄다. 원인과 결과가 묶여있는 인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이 나를 간지릴 때와 내가 나를 간지릴 때가 서로 다르다는 차이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대조 역시 여기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중간 3부분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과와 둘 이상의 대상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짚어주는 대조가 쓰였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간지럼을 연구해주는 의의가 나타나 있고요. 옆에 이 친구가 말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방법은 결국에 내용 전개 방식이나 구조와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는지를 확인하면 어떻게 글이 전개되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83쪽에는 설명 방법의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해보는 학습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서는 글쓴이가 간지럼을 가려움과 대조하여 설명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조라고 하면
차이점을 확인하는, 차이점을 주목해서 두 대상 이상을 살펴보는 것을 바로 대조라고 하지요. 그때 간지럼과 가려움을 서로 대조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납니까? 자, 이 글의 제목은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건 바로 간지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네요. 근데 이런 간지럼을 가려움과 왜 대조를 했느냐라고 보면 간지럼과 가려움을 대조했을 때 간지럼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유를 간지럼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정색 옆에 흰색이 있으면 둘 사이가 조금 더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대상을 대조했을 때 하나의 특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도 같이 살펴볼게요. 가와 나를 비교해보고 그래서 나와 같은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그렇다면 나에서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는지 그때 효과가 뭔지를 보면 되겠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가에 없는데 나에 새로 생긴 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문장이 가에서는 하나, 두 개로 되어 있고요. 나에서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때 추가된 내용은 어느 부분인가요? 한번 눈으로 찾아봅시다. 네, 여기 있네요. 바로 예를 들어 사람은 공을 목표 지점에 던질 때 감각으로 거리를 가늠하고 던진다. 만약 공이 더 멀리 갔으면 힘을 더 약하게 조절해서 던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 라는 부분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지요. 여기에서 색칠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시라는 설명 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사용된 설명 방법은 예시고 이때의 효과는 무엇인가? 예시는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지요. 지금 원래 가에서는 예측과 행동과 피드백이 사람에게 자연스럽다. 근데 간지럼은 예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특히 예측과 행동, 피드백이 사람에게 왜 자연스러운 행위인지 설명을 해주려고 공을 던지고 있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공을 던질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겠네 라고 거리를 우리가 예측하지요. 그 다음에 공을 그만큼 던지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멀리 가는 경우에는 조금 덜 멀리 가게, 조금 더 멀리 가지 않게, 그러니까 가까이 두 개 위에서 힘을 약하게 던지죠. 조절해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예측하고 행동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반영해서 어떤 행동을 조절하는 피드백 과정이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기 위해 예를 가지고 온 겁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예를 들고 오는 거지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여기에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건 바로 예측, 행동, 피드백의 특성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하려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시를 통해서
글쓴이가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라고 적었으면 아랫부분 한번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 묻고 답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가 묻고 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쭉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